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이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평생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이혼율이 참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결혼 전에는 꼭 궁합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궁합을 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만한 궁합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두 사람의 운명의 흐름이 비슷한지를 본다.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의 전체적인 사주를 풀어서 두 사람의 운명의 흐름을 봅니다. 예.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이제 운명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있을 겁니까? 네, 요 운명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요 운의 굴곡 흐름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네. 사람의 운명은 이제 굴곡이 있는데요. 이 운이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운의 흐름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해야지 헤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운이 이렇게 바닥인 시점 있죠. 예. 근데 그때 여자의 운이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합니다. 네. 여자의 운이 좋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남자를 만나러 가게 돼요. 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예. 흔히 뭐 결혼을 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뭐 보완한다고 하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은 혼자예요, 혼자. 네. 결국 인간은 혼자입니다. 내 팔자는 내 거고 상대방 팔자는 상대방 거예요.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운의 흐름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서로 비슷해야 어려울 때 의지를 하고요. 좋을 때는 서로 기뻐하고 예. 이렇게 계속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1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번째를 볼까요? 자, 두 번째. 서로의 사주가 가진 오행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지를 본다. 만약에 내 사주에 이제 화가 많으면은 상대방은 이제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내 사주에 이 목이 많다면은 상대방 사주에는 이제 금이 많은 게 좋습니다. 네. 이 서로에게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서로에게 이제 끌리거든요. 예, 서로에게 끌립니다. 예.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만 너무 다르면 안 돼요. 공통점이 적어서 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이제 화가 3개면은 상대방 사주에 수가 3개. 네. 요 정도가 돼야지 서로 끌리지. 뭐 내 사주에 뭐 화가 4개다. 예. 그러면은 상대방 사주에도 화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다른 사람,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행이 편중이 돼 있잖아요. 요 오행 편중된 오행을 이 서로의 오행을 화해, 네, 화해시킬 글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이제 목이 3개, 상대방 사주에 금이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화해시킬 글자. 예를 들어서 뭐 서로의 사주에 이제 수나 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의 이제 이 사주를 이제 화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자연스럽게 끌려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상대방의 사주에 나의 천을 끼인의 글자가 있다. 네. 사주에는 이 수많은 귀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는 천을 귀인입니다. 일단 천을 귀인이 어떤 글자인지 볼까요? 자, 일간 기준이에요. 일간. 내 일간이 간목 일간이나 무토 일간이나 경금 일간이면은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나는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을이나 기일간이면은 지지에 자나 신이 있으면은 나는 천을 귀인이 있는 거예요. 병정도 마찬가지로 지지의 해나 유, 그리고 신이 일간인데 지지의 인이나 오, 그리고 임계, 임일간이나 계일간인데 지지에 사나 묘가 있으면 나는 천을끼인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상대방의 지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목일간인데 상대방의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귀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 뭐 내가 갑일간인데 상대방한테 축이나 미가 있고
뭐 내가 을일간인데 상대방한테 신이나 자가 있으면은 이제 서로에게 귀인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서로의 사주에 서로에게 귀인이 되는 글자가 있다면 좋겠죠?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다만 이게 맨 처음 첫 번째가 아닌 이유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혼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끌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귀인이 있어도 예, 이게 첫 번째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세 번째인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원진쌀. 네, 뭐 사주나 궁합 보러 가면은 참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원진쌀이죠. 일단 원진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 사주에 자나 미가 있으면 원진쌀. 예, 근데 이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진쌀은 붙어 있어야지 예,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내 사주에 축과 오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내 사주에 인이나 유 또는 묘나 신, 진이나 해, 사나 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제 원진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원진쌀이 있으면은 연애가 참 피곤해요.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서 보면 또 싸우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근데 헤어지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원진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일지와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은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진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지 있잖아요. 일지. 일지가 이제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 네. 서로의 배우자궁이 원진살 관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의 일지가 축인데 상대방의 일지가 오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원진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주에서 서로 원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결혼을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진살이 좀 기본적으로 신살이거든요. 신살. 원진살이 요게 네 번째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3번. 예. 요게 좋으면은 저는 결혼을 하라 그래요. 어, 신살은 스토리일 뿐이거든요. 스토리. 그래서 1, 2, 3번이 좋으면 이렇게 원진 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이제 뭐 투닥거리면서 잘 삽니다. 근데 원진살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1번 그 운의 흐름, 오행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은 1, 2번이 안 맞는데 이거 원진까지 꼈으면은 결혼을 말립니다. 예. 그럴 때는 말려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일지충입니다. 일지충.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지가 충을 맞으면은 결혼을 늦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한번 갔다 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럼 일단 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충도 이게 서로 붙어 있어야 형성이 되고요. 좀 떨어져 있어도 형성이 되긴 하는데 그 효력이 많이 반감이 됩니다. 내 지지에 이제 자와 오가 붙어 있으면 자오충이죠. 축과 미가 있는데 붙어 있으면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의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사실 이 사주에서 충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형충해합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고 싶긴 한데 이제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좀 저도 섣불리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딪혀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지에 충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늦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일지에 충이 있다면 일단 결혼을 좀 말립니다. 다만 간혹 둘 다 남녀 공이 일지에 둘 다 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사주를 좀 면밀히 살펴서 결혼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결혼의 형태도 주말부부 같이 서로 얼굴을 잘 못 보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반드시 궁합을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만약에 한번 갔다 오셨다면 충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일지와 충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궁합을 보러 오는 것 자체가 좀 드물고요. 설령 이 궁합을 보러 오시더라도 저는 결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띠궁합이 있어요. 보통 이게 뭐냐면 남녀가 뭐 4살 차이, 4살 차이면은 뭐 궁합도 안 보고 결혼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사주에는 이제 삼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합. 예,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요건 이제 보통 이제 띠궁합이요. 띠. 본인의 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하면은 해묘이 삼합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렇게 모여서 인호술 삼합입니다.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 모여서 사유축 삼합이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모여서 신자진 삼합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돼지띠면 상대방이 토끼띠 또는 양띠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삼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띠가 삼합의 관계면은 이제 선대의 인연이 있다 그래요. 선대의 인연. 네, 조상 때 그러니까 선대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집안의 인연이 후대의 결실로 맺어진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예, 임상적으로 이 띠가 삼합의 관계이면 결혼할 때 집안의 반대가 없거나 있더라도 좀 심하지가 않아요. 저는 요거를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근데 띠궁합을 볼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사주는 말이죠. 이제 새해가 입춘이에요. 입춘.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개묘년이잖아요. 올해가 개묘년인데, 네, 개묘년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1월까지는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아직 입춘이 안 지났기 때문에 1월까지는 이민년이고 입춘이 지나서야 비로소 개묘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월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뭐 1월생. 지금 그러면은 이민년생인 거예요. 올해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민년생입니다. 호랑이띠입니다. 네. 띠궁합 볼 때 요 점 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궁합 볼 때 중요한 순서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실 1번은 보기 어려워요. 1번은 궁합을 봐야 돼요. 1번은 여러분들이 보기 어렵지만 2번은 요새 이제 사주 어플 같은 거 보면은 뭐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에서 5번, 3, 4, 5번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반드시 궁합은 보고 결혼하시길 권유드려요. 네. 만약에 뭐 원진살 같이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라면 이 궁합 보는 비용으로 결혼하고 싸우고 이혼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드는 비용을 궁합 한 번 보는 걸로 아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같이 이혼 많이 하는 시대에는 꼭 궁합 보고 결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